네, 안녕하세요. 녹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SQL 인젝션을 통해서 인젝션을 한 번 더 봤었죠. 그래서 앞쪽에서도 제가 전체 개념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인젝션 거의 대부분은 인젝션입니다. 인젝션인데 이제 그 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앞쪽에서 한번 SQL 인젝션 해봤으니까 이제 좀 더 아마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었던 뭐 이렇게 뭐 공격자들이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권한 관리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마 뒤쪽에 이제 이거와 연관시켜서 제가 계속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전부 다 인젝션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데 그게 뒷단에, 그러니까 뒷단 즉 서버 측에서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이제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인젝션이 되기도 하고 뭐 또 아니면 뭐 파일 업로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공격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모해킹이나 이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면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거를 내가 구현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개발하시는 분께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공격자들이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설명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예킹이 됐던 시큐어 코딩이 됐던 교육을 많이 한번 해봤었는데, 업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많이 해봤었는데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그 심하게는 OWASP 탑 1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정도의 공격이 가장 많고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탑 10이 아니고 탑 25도 있어요. 그러니까 25개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보안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개발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것들은 다 공격자 입장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뭐 인젝션이다, 크로스다, SQL 인젝션이다, 뭐 이렇게 다 뒤쪽에 한번 보시면 이건 다 공격자 입장에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공격하려면 이건 SQL 인젝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 SQL을 집어넣어야 돼. 이건 크로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나 어떤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야 돼. 자, 이거를 하기 위한 거지, 방어자한테 그 막 25개, 10개 되는 걸, 이 모든 공격들을 막 이때는 이렇게 막으시고요, 이때는 이렇게 막아야 되고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요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을 제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설명해주면 더 헷갈려요. 더 헷갈리고 저거 못 막는다, 저거 어떻게 막아? 라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원리는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딱 3개입니다. 이제 아마 이 그림이 자꾸 이제 제가 이거 그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결국은 앞단에 이 3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3개를 하면 되는 건데, 이 3개를 하지 않았을 때 공격자들이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지, 방어자들이 그 공격 하나하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또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이 3개를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개발자는 사실 공격자보다는 더 이제 나은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격자들은 그것들을 상상을 해야 되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은 내가 실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런 파라미터들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 시큐어 코딩이라든지 방어자들한테 공격을 막 10개, 20개씩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다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개발하는 사람들은 실제 지금 제가 또다시 이제 모해킹 하다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리퀘스트가 하나 들어왔을 때 이거를 최대한 성능을 많이, 그죠? 잘 빨리 퍼포먼스를 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인덱스는 어떻게 걸어야 되고 뭐 이러는 것들 생각하기도 바빠요.
이것들을 근데 보안적으로 막 이거를 여기에 공격이 20가지 공격이 있는데 이것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공격이 어떤 20가지 중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 거야를 막 생각해 가면서 막아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어자 입장에서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 방어자가 보신다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자들이 어떻게 하는구나를 이해하시고 막으면 되는 거고, 공격자들은 좀 달라요. 공격자들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버 측이 상상이 돼요. 서버 측이 상상이. 그래서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파라미터 필터, 정말 대놓고 파라미터 필터입니다. 인젝션. 그죠? SQL 인젝션 같은 경우도 보셨으니까 이미 아실 거고. 그러면 좀 하나를 더 나가서 다른 거를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그러면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사용자가 시스템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얘도 똑같이 인젝션을 가지고 하는데 그 변조된 파라미터 값이 서버 내부에 있는 어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다운로드 취약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다운로드 취약점을 했을 때 얘도 실제로는 그러면 방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어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서비스 앞에 파라미터 필터, 즉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할 텐데, 즉 프로그램을 짜놨을 텐데 이 넘어오는 이 파라미터에 필터 걸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죠. 인젝션이랑 똑같은 이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파라미터 필터고, 그러면 저 이름이 좀 길게 되어 있는 저건 OWASP 탑10에 있던 그 이름을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객체에 내부 객체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또 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똑같이 웹포 펜테스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SQL 인젝션까지는 봤고요. 그 다음 디렉토리 트래버셜이라는 거하고 지금 보면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것과 파일 업로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라고 하는 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디렉토리 트래버셜부터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 트래버셜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건 공격자 입장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을 해놨는지가 상상이 돼야 돼요. 계속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어떤 네임 이꼴 해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 네임 파라미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파라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디렉토리 트래버셜이라는 공격이 가능해라고 이그젠플 해놓고 이미지 딸랑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저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개발자분들은 아마 이미 웹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은 개발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 어떤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볼게요. 이그젠플 1인데 그럼 이 이미지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보면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틀립니다. 브라우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어폭스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뷰 이미지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뷰 이미지 인포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 이미지는 요 URL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dir 트래버셜 example 1.php, 즉 example 1.php가 서비스죠, 그죠? 서비스고 그 안에 파라미터는 파일 이꼴 hacker.png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비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소스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example 1이죠. 그러면 페이지 소스에서 들어가서 찾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example1이라고 하고 하이퍼 레퍼런스 해가지고 XML 태그에서 여기 보면 example1 예, 이게 아니네요. 그죠? php name root example1 여기네요. 그죠? 이미지 src 해가지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고 있죠. 이미지인데 소스는 디렉토리 트래버셜 안에 example1.php의 파일에다가 hacker.png를 집어넣어 라고 하고 그거에 이미지에 옆에 폭은 20으로 넣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HTML 코드는 기본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이 png가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디렉토리 트래버셜이라는 곳 안에 example1.php라는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png라는 놈이 서비스 되구나를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이미지 바이너리를 아스키 코드로 이렇게 쭉 보여주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이미지 인포 했을 때 요거를 이 URL을 카피를 해가지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해도 보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hacker.png라는 거를 이 파일이라는 파라미터한테 던져주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뒷단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개발자가 뒷단에서 hacker.php라는 파일을 누가 받겠어요? example1.php라는 프로그램이 받을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받은 다음에 저 hacker.png라는 파일이 들어왔으니 이 png를 어딘가에 저 서버 어딘가에는 저 hacker.png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파일을 읽어와서 그죠? 이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hacker.png라는 놈이 분명히 이 example1.php라는 곳 안에 서비스 안에 저 프로그램 안에서 호출을 했을 거라는 거죠. 서버 단에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호출할 텐데 그 파일을 누구 거를 호출하느냐 하면 지금 hacker.png라는 놈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에 해커함 이 안에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안에 혹시 다른 png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a.png 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개발할 때 혹시나 이거 테스트 해보려고 뭐 test.png 이런 거 하나 올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test.png 라고 넣어봤더니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면 test.png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뭔가를 집어넣으면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서버 단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곳에 그 파일 지금으로 봐서는 test.png라는 저 이미지 파일을 읽어다가 이렇게 화면에다 뿌려주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만약에 다른 글자들을 다른 파일 이름들을 집어넣으면 그 파일들도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게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있고 이쪽에 서버가 있고 아까 전에 example1.php였죠. example1.php였어요. php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example1.ph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리퀘스트를 던지죠. 리퀘스트를 던지는데 앞쪽에서 아마 여기에 img였나요? name이었나요? 뭐 어쨌든 거기에 뭐 xxx.png라는 이 파일 이름을 던지게 되어 있었잖아요. 파일 이름을 던지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서버에서 분명히 저 파일 이름을 받은 다음에 이 서버에는 분명히 디렉토리들이 있겠죠. 파일 디렉토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루트도 있을 거고 뭐 dev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의 경로들이 이렇게 쫙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어떤 특정한 뭐 A라는 폴더가 있겠죠. A라는 폴더 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만들어 놨으니까 A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앞쪽에서 보시면
디렉토리 트래버셜인가 그랬었죠. 그러면 이 밑에 dir, trv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이 디렉토리 안에 예를 들어 이건 몰라요.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공격자는 몰라요. 하지만 이미지라는 폴더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xxx.png라는 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파일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딘가는 리드 파일을 하겠죠.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이때 읽을 때 사용자가 넣어준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파일을 읽을 거라는 거죠. 파일을 읽으면 이 프로그램이 얘한테 접근을 하겠죠. 접근해서 이 파일을 읽어다가, 그죠? 이 파일을 요렇게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이 다음에 얘가 읽은 다음에 얘를 요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을 요렇게 리스판스를 하는 거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던져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쪽에 그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 파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서비스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죠. 공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정확하게 내가 이 이름을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어 주면, 그죠? 이 사용자가 이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것들이 실제로 저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파일에서 읽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쟤를 내가 꽂혀보자, 저기다 대고 돌을 한번 던져보자 인 거죠.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돌을 던지느냐 하면, 자 보세요. 시스템에서 중요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로 들어서 이게 있죠. etc 안에 이게 리눅스라면, 윈도우라면 또 다르죠. 그죠? 윈도우라면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윈도우인지 리눅스인지 또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리눅스가 맞아요.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 안에 etc 안에 보면 패스워드라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패스워드라는 이 파일이 있고,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오고 싶어. 여기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 xx.png를 내가 여기에서 만약 얘를 패스워드라고 만약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미지라는 경로, 이 이미지라는 개발자가 기존에 개발해 놓은 이 경로 안에서 그 파일을 찾겠죠. 근데 그 파일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파일은 그 파일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것의 상위에 있잖아요. 상위에. 그죠? 위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가 이해됐으면 이제부터 제가 넣는 공격 코드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발자가 어디에다가 저 이미지를 저장했는지는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폴더 상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최고 루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점점 슬러시는 몇 개를 집어넣을지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리눅스에서는 점점 슬러시 하면 어쨌든 상위라는 걸 아시잖아요. 상위로 올라가는데 상위로 올라가면 가다가 최고 끝까지 갔는데도 또 점점 슬러시를 넣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점점 슬러시를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많이 집어넣고 그 뒤에 etc 안에 패스워드, 즉 최상위 루트로부터 etc 안에 들어있는 패스워드라는 걸 가지고 와라고 하면 패스워드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루트라는 계정도 있고, 그죠? 여기 보면 유저라는 계정도 있네요. 그죠? 유저라는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몇 개의 계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데이터 www 언더바 빼기 데이터라는 계정도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여러 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계정이 들어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모이해킹을 하면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저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자, 그거는 이제, 예, 정말 해킹이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점점 슬러시 가지고 etc 안에 패스워드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이름이 디렉토리 트래버셜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자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얘도 똑같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건 똑같아요. 파라미터에다가 사용자가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내가 개발자가 지금 개발했잖아요. 그죠? 개발자가 여기에다가 아마 img 태그하고 본인이 개발했어요. 본인이 여기다 적어놨어요. 보시면 img 태그하고 어디 있었죠? 예, img 태그하고 여기 보면 파일에다가 hacker.png라고, 이 개발자는 이거 왜 이렇게 개발했는지는 저는 알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파일 하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에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됐던 아니면 저 HTML 코드를 가지고 파일만 살짝 바꾸면 이미지들이 막 바뀌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짜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수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수정한다라는 겁니다. 공격자는 수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글자가 들어올 때 얘도 똑같이 저기에 인젝션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 파라미터 필터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글자만은 들어올 수 없어라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스템의 경로를 여기에 etc 안에 패스워드라는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를 밖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저게 실제로 디렉토리 트래버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또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어서 하고요. 이 뒤쪽에 조금 더 다른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